자, 안녕하십니까. 신경 선생입니다. 블랙라벨 문학편 노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문학편은 완강이 된 상태고, 이제 비문학 들었던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어때요? 좀 어렵죠? 힘들고 어려웠지만, 끝나고 나서 애들이 한 얘기 중에 제일 많은 얘기가, 엔간한 문제들은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다. 요거였어. 요건 확실하잖아. 그지? 요건 분명해요. 여러분들이 이 블랙라벨이라는 문제집 자체가 약간 어렵게 만들려고 작정한 거긴 하지만은 요거 잘 이겨내면은 엔간한 문제들은 쉽게 풀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강의입니다. 자, 일단 봅시다. 이게 뭐냐? 저자직강 내가 쓴 문제집이에요. 선생님이 직접 썼는데 서점에서 아주 그냥 난리예요. 아니에요. 아니, 난리야. 아니. 이게 책이 잘 팔려요. 엄청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 책이. 아니, 니네가 잘 몰라서 그래. 와, 이게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선생님의 가치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게 선생님이 사실은 그런 것도 있어. 인강이라고 하면은, 이제 애들이 좀 쉽게만 가려고 하는데, 약간 상위권 타겟으로 해볼까라는 어떤 이미지의 쇄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실제로 요 강의는 대치동 애들이 되게 좋아한다고 그랬죠? 근데 중위권 애들도 욕심을 내요. 하위권 애들도 여기도 있어요. 욕심내고 앉아있어요. 그런데 이거 끝나면은 진짜로 얻는 게 많이 있을 거야. 특히 문학편은 이게 EBS랑 작품이 50% 이상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EBS 공부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됩니다, 이게. 자, 봅시다. 이거 뭐냐, 이 문제집. 자, 이거 일단, 요거라고 그랬죠? 특목고 선생님들. 그리고 자사고가 뭐야? 아줌마 때는 없었죠. 자사고, 이제 나이가 많으신 아주머니도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데, 너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7세 아주머니가 됐는데, 여러분들처럼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분들은 당연히 할 수 있죠. 강남 8학번 선생님들하고 선생님하고 아주 치열한 회의를 거쳐서 만든 그런 문제집이에요. 좀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최상위권 학생들, 그렇죠. 대치동 학생들은 선생님 수강생들의 90%가 1등급이에요. 그 학생들이 이 강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걔네들의 이제 어떤 마인드 자체가 어떤 거야. 너무 쉽게 이제 수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야, 이게 들을 게 없잖아. 이런 거고, 약간 좀 난이도 있게 수업을 해주면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온라인 학생들이 보통 그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지. 좀 어려운 걸 하면, 아이씨, 안 해. 이렇게 되는 거고, 아유, 정말 어려워. 이렇게 가는 거고, 좀 쉽게 가줘야 이거 내가 들을만 하구만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잘 들어.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야. 이거 명심해야 돼.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들이 아는 거 나오면 어때요? 좋아해요. 흥분하고 야씨 내가 아는 건데 이러는데 공부라고 하는 게 아는 걸 계속 덮어 씌우는 건가? 아니죠. 진짜 공부라고 하는 건 자기가 모르는 거 빵꾸난 걸 떼어가는 거. 그게 공부인 거지. 이 강의를 듣다 보면은 내가 빵꾸난 부분이 정말 많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거야. 그거 때우는 강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베스트셀러다. 진짜? 선생님이 저작권으로 이 저작권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올라가고 있어. 쭉 올라가고 있는 뭐 그런 책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주로 실려 있는 문제는 수능 변형 문제. 우리 많이 봤었죠? 비문학 교재에서도 지문은 수능 지문입니다. 수능 기출 지문인데 문제가 이제 변형되어 있는 문제들. 평가원 기출 문제, 변형 문제들. 이 문제들이 있어. 경찰대학교 문제, 사관학교 문제. 수능에 비해서 이 문제들이 좀 어때요? 좀 더 어렵죠, 이게. 보편적이진 않지, 이 문제들이. 요거에 대한 변형 문제들이 담겨 있는 최고난도 문제집이다.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풀면은 기출 문제집 안 풀어도 됩니다. 기출이 자동으로 여기에 녹아 있어요. 알겠죠? 자, 봅시다. 강좌 목표는 요거예요. 대치동이 1등급 학생들. 뭐지 이거? 한 번 더 눌러야지. 빠르게. 틀렸어. 최단 시간이야. 최단 시간에 따라잡는다. 요겁니다. 대치동에 있는 학생들. 요즘 뭐 대치동 하는데 실제로 대치동 애들이 잘하냐? 잘해요. 잘합니다. 선생님이 대치동에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압도적으로 잘합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곳은 노량진이야. 이 노량진 학생들의 수준이 여러분 온라인 학생들 수준하고 어때? 보편적으로 비슷하죠. 근데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이지 않아. 확실히 잘해. 그 학생들을 최단 시간에 따라잡는 걸 목표로 하는 강의예요. 실제로 그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거고. 그죠? 자, 봅시다. 이 강의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비문학도 그랬지만 이거 인강 역사상 최고 난도입니다. 인강에 이런 강의는 없어요.
인강은 이제 보편적 강의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최고난도 지문, 문제도 어려워. 최고난도라고 해서 너무 쫄 거 없어요. 지금 이제 딱 OT를 보고 있는 3등급, 4등급, 5등급 학생들은 나는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 비문학 여기 강의를 할 때도 너 들었잖아. 네. 작년 수능 몇 등급이야? 왜 그러세요? 그렇죠. 왜 그러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쟤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근데 얘 끝까지 참고 비문학을 들었어요. 어려웠지. 네. 어려웠지만 끝나고 얻은 건 있잖아. 얻은 게 없어? 있어요. 얻은 건 분명히 있어. 일단 뿌듯한 느낌이 있다니까. 야, 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집 한 권 끝냈구나. 이런 감이 있다고. 알겠죠? 이게 진짜 인간 역사상 최고 난도야. 이런 문제집으로. 근데 설명을 비문학집은 들으면서 못 알아듣게 설명한 거 있어요? 없죠. 다 알아듣게. 그렇지. 기가 막히게 설명합니다. 이 어려운 걸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요. 이 어려운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지만 굉장히 쉽게 9등급도 알아들을 수 있게 9등급도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할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두 번째. 이건 이미 검증이 된 거고 대치동 학생들한테 검증 받은 강의. 대치동 학생들한테는 이미 수업이 끝난 상태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인강으로 촬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선생님은 이 수업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마친 상태야. 이걸 대치동 아이들한테 수업을 해본 결과 이거 인강으로 하면 괜찮다라는 판단이 서가지고 하는 거야. 알겠죠? 이미 검증 받은 강의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다음 세 번째. 한 문제를 풀어도 어려운 문제 풀어야 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비문학 편에서도 느낀 게 요즘 기출문제들을 보면은 작년 평가원 문제들도 그렇고 재작년 평가원 문제들도 그렇고 어때요? 너무 쉽지 평가원 문제들이. 수능은 조금 어렵게 출제됐었지. B형만. 2015 수능이 B형만 약간 어려웠고 A형은 1등급이 97점이었는데 그건 쉬운 강의였지. 쉬운 수업이었지.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쉬운 기출문제들에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만 어려워져도 거기서 박살이 나는 거지. 작년 수능 B형 애들이 그랬어요. 6월 평가원 뭐 1등급 거 97.8점 이러고 가고 9월 평가원 1등급 100점 10월 모의고사 수능 보기 직전에 1등급 100점 2등급 컷도 100점 이게 너무 쉽게 가다가 수능에서 살짝 어렵게 틀어버리니까 작살이 났죠. 올해 같은 경우에 재수생들이 원래는 뭐 때문에 재수를 제일 많이 해? 수학 때문에 많이 하죠. 수학 때문에 원래는 재수하는 비중이 가장 높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그게 역전이 됐었지. 뭐 때문이야 올해가? 국어 때문이야. 여기도 지금 국어를 못 봐갖고 재수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 작년에 애들이 너무 쉽게 공부한 거야. 시험이 쉽게 나오니까 야 국어 굳이 어렵게 안 가도 되겠구나. 쉽게 가다가 수능에서 당황을 하게 되고 작살이 나서 26세에 도전했다가 27세에 또 오게 된 거예요. 이런 거거든 이게.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집은 이런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한 문제를 풀어도 좀 어려운 거 풀어야 된다. 이런 문제를 풀어야 자기의 실력이 올라간다라는 게 좀 피부로 느껴질 거야. 이게 돼야 돼. 알겠죠? 수학 선생님들도 그러시더라고. 한 문제를 풀어도 어려운 거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맨날 자기가 아는 것만 풀어갖고는 그냥 그 자리에 정체만 돼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다음 네 번째. 고난도 문학지문 책 처음 펴보자마자 느낄 수가 있어요. 좀 어렵겠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 고난도 문학지문을 가지고 그걸 쉽게 읽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문학지문 다시 말하면 고전문학 쉽게 읽는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현대시 어려운 작품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를 다 여기 강의에 녹여낼 거예요. 알겠죠? 이런 거 이제 쉽게 읽는 거.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한번 잘 생각해봐요.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은 너도 맞추죠.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어. 결국 1등급이다 2등급이다 하는 게 어디서 결판 나는 거야? 그 킬러 문제 몇 개가 등급을 가른단 말이야. 보편적으로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 누구나 맞춰요. 이건 호구도 맞아. 그냥 보편적인 일치 문제나 쉬운 서술 방식 문제 맞지? 틀려요? 그런 문제는 보통 맞추는데 킬러 문항 몇 개, 걔네가 등급을 결정짓지. 요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 지문들을 쉽게 읽는 방법, 그리고 고난도 문학 문제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풀어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강의에서 배우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봅시다. 이런 학생들이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문학지문 조금만 어렵게 나오면은 내용 파악 자체가 안 되는 애들. 소설에서 등장인물이 좀 많다. 그러면 내용이 다 읽었는데 뭐 읽었는지 모르겠는 거야. 고전문학이 원문으로 제시가 됐다. 아예 접근조차 못하고 그냥 찍고 지나가는 애들. 이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고난도 문학 지문을 보면은 시간 막 지체되는 애들 있죠. 특히 방금 말했던 고전문학 원문 같은 게 나왔을 때 거기서 시간을 막 15분씩 잡아먹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작년 2015 수능의 관동별곡 같은 작품. 그냥 원문으로 때려놓으니까 애들이 내용 파악 안 되니까 읽어보고 한 번 더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그죠? 이런 학생들. 이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문학 최고난도 문제 도전 정신을 갖고 들어야 돼요. 도전 정신을 가지고. 물론 다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거지만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도전의식. 이게 이제 애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호우 같은 경우에도 이 강의를 제가 들을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했어. 이거 또 물어보는 애 있는데. 또 물어봤잖아요. 물어봤지? 이 강의를 제가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어요. 인생은 도전이야. 그렇죠? 특히 수험생활도 마찬가지야. 얼마나 어려운 점이 많겠어. 그 극한을 맛보게 될 거야. 그렇죠? 도전 정신을 가지고 들어보면 확실히 선생님이 약속할 수 있는 건 끝나고 나면 뿌듯함은 있다. 끝나고 나면 야, 내가 뭔가 하나 했다. 내가 국어에 있어서는 다른 애들 안 푼 문제지 최고난도 문제 하나 풀어봤어. 이게 있는 거야. 알겠죠? 야, 산악가들이 에베레스트 이런 거, 에베레스트 지금 지진 나고 못 가는데 그 에베레스트 이런데 왜 아득바득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야? 정복. 그렇지. 정복하고 나면 어때요? 성취욕. 아니, 내려오려면 힘들죠 또. 근데 일단 정복하고 나면 성취욕이 있는 거지. 에베레스트 한번 올라갔던 사람은 여기 이제 뒷산 뭐 북한산이나 이런 거는 껌이죠. 그냥 5분이면 뛰어 올라가지. 뭐 이런 거예요. 알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딱 끝나고는 수업 끝나고 나면 문학지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기엔 중요한 작품이 다 실려 있어 진짜로. 그래서 이 안에서 수능 지문도 나온다라고 거의 장담할 수 있어요. 이 중요한 작품 다 있고 EBS 작품들이 다 겹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문들도 나올 것이고 문제는 더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이 책이 이제 수능 문제는 정작 풀 때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을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요 강의 듣는 학생들은 이런 혜택이 있어요. 모의고사. 매주 1회 고퀄리티의 모의고사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 손글씨 해설지를 제공합니다. 요거를 이제 같이 제공을 할 테니까 이 강의 들으면서 다른 영역도 이거 다 실려 있어요. 문학 모의고사가 아니라 뭐 화법, 작문, 문법 다 완결된 형태 45문제짜리 완결된 모의고사를 매주 이제 제공을 할 거니까 그거랑 같이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건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아줌마? 카페 가면 볼 수 있죠? 카페에서 매주 올라가요. 손글씨하고 같이. 알겠죠? 그러니까 강의와 병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사실 모든 학생들한테 이 강의를 들어라 라고 하기에는 선생님도 사실 심적 부담이 있어. 애들이 들으면서 포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지문들이 군데군데 조금씩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겨낼 마인드가 돼 있는 애들만 대학 갈 수 있어 사실은. 인서울이라고 하는 게 몇 명 가는 거냐? 야, 수능시험 매년 60만 명 가까이 보는데 2만 명만 인서울 가? 야, 서울대, 연고대, 한양대, 서성한 합치면 2만 명이 넘어. 인서울이 보통 약 10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6명 중에 1명만 인서울이 됩니다. 6명 중에 5명은 인서울을 못하게 되는 거고 너는 전문대를 가거나 이제 지방으로 가거나 이렇게 가게 돼. 지방대가 나쁘다는 건 아니야. 뭐 전문대가 나쁘다는 거 아니고. 근데 인서울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라면 남들보다 점수를 더 맞아야 되는 건 맞잖아. 남들보다 점수를 더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공부하면 안 돼. 이거 명심해야 돼. 남들하고 똑같이 공부했을 때 내가 더 좋은 성과를 얻겠다. 이거 도둑놈이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남들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거, 남들보다 조금 더 치열하게 공부를 했을 때 인서울이다 뭐다 이런 결과가 주어지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강의를 들으면은 끝나고 나서 얻는 게 굉장히 많을 것이다. 기욤이 비문학도 끝까지 이겨냈잖아요. 처음에 내가 얘한테 그랬어. 한 주 정도 수업 듣고 아니다 싶으면 하지 마 라고 했어요. 너 내가 그 말 했었지? 근데 얘 끝까지 앉아있어서 강의 끝날 때까지 앉아있기만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들었지? 열심히 숙제도 해오고, 그죠?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이 학생은 지금 여기에 앉아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이 강의를 들으면은 끝나고 나서 분명히 주변에 있는 애들보다 앞서갈 수 있다라는 건 확신할 수 있다. 알겠죠? 선생님도 이 강의 치열하게 준비해서 열심히 강의할 테니까 우리 같이 잘해봅시다. 자, 본강에서 봅시다.